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은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는 되돌아보고 새 것의 패단은 미리 보자는 재고포신.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정의 파워토크 오늘 두 번째 손님은 한국 최초로 중국 본토의 명리학 고전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서적을 출간하며 우리나라 명리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명리학자 이수 선생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도 진짜 개사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뱀해라고 하는데 어떤 기운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설날 됐으니까 네. 이제 개사년에 완연한 기운이 들어온 거죠. 근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 월요일 그 오전 그 새벽 1시 30분 정도 전후해서 네. 그 정확하게 입춘 이제 그 개사년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일단 뭐 이제 뱀해를 맞이한 거고 그 뱀은 이제 뭐 보통 그 민속 이제 12지지 중에서 그러니까 변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허물을 벗고 새롭게 이제 변신하는 그런 이제 그 상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상적으로 일단 그 사라는 이제 그 12지지 중에는 네. 그 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속에서는 뭐 곤충까지 매미까지 이렇게 이제 속해 있는데 네. 다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좀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좀 트렌드 조성하고 또 좀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묵은 개념 이런 것들 좀 없어지고 그런 그 좀 변화가 있는 그런 해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그러면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띠라든지 예. 아니면 좀 운수가 좋은 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제 뭐 민간에서는 이제 삼재라고 해가지고 네. 올해 이제 뭐 그 돼지띠라든지 토끼띠 또 뭐 네. 양띠는 이제 뭐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한 3년간 이렇게 이제 삼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건 전혀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네. 각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네. 뭐 올해 특별히 뭐 조심하고 뭐 이런 것을 굳이 그 막연한 그런 뭐 공포의 대상을 우리가 뭐 상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개사년에는 이제 그 수화가 좀 교전하는 형국인데 네. 그 좀 이렇게 그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60년 전에 개사년 네. 1953년도죠. 이때 우리 부산역에 아주 대화재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꼭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뭐 그런 좀 재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이제 소지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이제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이 네. 되는데요. 네.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새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민생정부 출범했는데 그 뭐 덕담없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건 항상 이제 뭐 활기차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한 2년 정도는 그 새 정부가 잘 이끌어갈 것 같고 일단 네. 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조망해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국론의 분열이라든지 이념의 대립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좀 새로운 가치가 이제 좀 나타날 때가 됐다고 봐져요. 소통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좀 그 새롭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이제 그 개사년에 합생해가지고 그 뭐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 긍정적인 그런 그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참 철학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역술인의 입장에서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개인의 운명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그 철학관 선생님 실력에 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양교학이나 수학은 말이죠. 그 이제 서양 학문하고 체가 다르고 그 어떤 이제 지식이 축적된 그런 매뉴얼이 그 아주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제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운명 추론 테마 중에 그 성패론에 관계가 가장 이제 그 하이테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관적 성패 이러면은 뭐 진급을 하느냐 못 하느냐 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또 뭐 합격하느냐 뭐 불합격하느냐 이런 아주 이냐 아니냐의 뭐 부처조사 같은 거 이런 개념이 가장 그 하이테크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신상과 관련된 추리는 그 좀 로테크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을 했다든가 뭐 질병에 걸렸다든가 뭐 3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이렇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추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맞추고 이러면은 좀 신뢰를 부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좀
그 상징적인 그런 이제 성평론의 단계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술기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신념화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보통의 이제 시청자들이나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판사판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 뭐 합리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이성적인 거 충분히 고려하고 또 이렇게 참작해서 듣는 정도로. 그러나 이제 명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아주 고도로 이제 세분화된 그런 그 추명기를 갖추게 되면 그 별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한치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그래요. 네. 명리학은 어느 정도 정확한 면이 있으나 개개인이 이렇게 철학관을 찾아서 듣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참고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어가시죠. 네. 자, 그러면요. 그 인테리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책상 위치만 좀 바꿔도 공부를 잘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풍수 인테리어로 바꾸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니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관련이 있나요? 그냥 이제 뭐 활자 명리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풍수로 이제 급전환됐는데 풍수하고 명리는 좀 다릅니다. 이제 명리는 이제 뭐 그 한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운명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운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 학문이 난해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실전 술기에서 그 정확하게 맞춘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뿐이고 풍수는 이제 굉장히 한 개인의 의지나 향상심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이렇게 전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 체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그런 걸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풍수의 텍스트는 이제 장서, 그게 이제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공을 바꾸고 천명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유가론자들도 그렇지만은 공자가 말하기를 중국에 굉장히 기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상 체계들이 등장했지만 풍수처럼 이렇게 변개한 사상 체계는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발상인데 그 풍수가 이제 묘하게도 우리가 납득이 이제 가는 이치로 보면은 그냥 나침반 하나 들고 뭐 가택이라든지 기업에 가면 그 집안이나 뭐 기업의 그런 재정적 상태, 뭐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같은 경우도 뭐 책상 위치 이렇게 그 수험생 자녀의 띠만 알면 그 책상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그 수험생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만 보면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금방 가려요. 수험생을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을 알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기본적인 원리 체계만 알면은 시청자분들도 바로 응용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여기 이제 특강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스로 납득할 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묘하게도 그런 것들 좀 더 고도로 그런 지식을 습득하려고 학습하다 보면은 그냥 얼추 그냥 반풍수가 되는 경우가 그냥 대다수라고요. 그래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뱀의 해인데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소띠의 자녀가 동남쪽을 향해서 앉아있는 책상 배치다 이러면은 무조건 우등생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이 서북향 쪽이나 또 북쪽이나 서쪽 이런 쪽으로 앉아있으면은 볼 것도 없이 열등생이거든요. 여기 시청자 자녀분들의 그런 경우 있으면은 직접 부모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만 하죠. 사실은 고액가에보다 책상 배치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띠별로 다르니까, 다시 우리 이제 자막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요약해 드릴 거니까, 한번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력이 특이하세요. 공수특전단 출신이시고요. 또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외환딜러로 일을 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명리학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명리학자인데, 지금 현재 명리학자에 비해서는 명리학자, 그거 팔자주관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과거에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시류에 편성했고, 또 직장도 얼추 그랬던 것 같고, 군대는 제가 학부모 생활을 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렇게 배치되어서 간 거고, 저 의지가 무관하게 그렇게 이제 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뱅커 생활 한 7년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이런 계통에 전혀 저는 문외한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이런 거 그냥 조금씩 궁금증 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 뭐, 책도 읽어보고, 또 뭐, 자문도 배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몹시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학구적인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리학은 아주 재밌고, 그래서 아주 계속 이렇게 독서하고, 또 이렇게 뭐, 한번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뭐, 그런 흥미를 느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팔자석, 저는 뭐 골수명론자니까, 네. 그 아마 그 운명론을 가장 신봉하는 한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운명론자 이러면은, 네. 그, 운명론자도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또 뭐 그,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 운명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운명론자, 운명론의 아주 신봉자들은, 네. 그 말도 안 되지만 이제 그 옛날에 무술론의 병사들은, 네. 오늘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총탄도 굽어 지나간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그런 그 전사들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런 명리학이라든지 관심을 갖고부터 과거에 제가 뭐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또 어떤 잘못된 결과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자책하고 반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자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뭐 계기를 만들고 또 발전하는데 그런 어떤 계기도 되지만 네. 사실 자기를 더 망가뜨리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현상도 많다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자책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명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어느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당위성 이런 것들 읽어내고 하다 보니까 우선 제 자신이 뭐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또 뭐 그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도 썩 그렇게 밝지 않아도 뭐 비가 오면 이거 비 맞아야 되는 건데 다만 비가 이제 언제 그치는지 알고 맞는 거하고 도무지 뭐 이 비를 언제까지 그칠지 몰라서 맞는 거하고의 마음 체계는 좀 다르다고 마음가짐은요. 그래서 저는 명리를 통해서 굉장히 용기 얻었고 또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지만 네. 그래서 훨씬 더 힘없고 좋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지난 인생에서 명리학을 알았다면 그때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 같은 것도 있나요?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알거나 모르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몰랐을 때는 뭐 가치를 모르니까 네. 그것이 좋은 건 몰랐고 또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것을 그 전에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 명리학의 본질을 탐구하게 되면 네. 그런 생각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예. 네. 중국에서 중국어로 된 명리학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이수 명리학이라는 네. 아주 독보적인 문파를 형성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수 학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요? 저는 이제 뭐 문파나 유파는 아니죠. 제가 이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한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명리학의 지식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해서 제가 이제 제가 많은 이렇게 후학들 양성하고 뭐 강단이나 강호에서 제가 다 활동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파 개념이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문파 개념이거든요. 네. 그 명리학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부산 이쪽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이제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팔자 명리학이 이제 우리 이제 뭉뚱그려서 역술의 이제 한 테마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은 뭐 이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세계에서 아주 초인류가 되는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제 명리학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선다고요. 팔자 명리학이.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선학들이 이제 아주 치열한 노력하고 우리한테 유산도 남겨주셨지만 어쨌든 제가 명리학 우리 이제 공부지심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50종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대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중국에 이제 우리 이런 역학서의 아주 권위 있는 출판사가 무릉출판 유한공사예요. 거기에서 외국인으로서는 일본의 아부태선이라는 학자가 60년대 처음으로 외국인 저술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쪽에 이제 적순수라는 이제 고서
그래서 출간했는데 굉장히 앞선 좀 트렌드였다고요. 네. 주에서로. 네.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굉장히 진보하고 진화됐기 때문에 현재 뭐 추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앞선다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양 사상 전반을 통틀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노노, 맹자 이런 뭐 사서상경에 발견한 학자들 많지만 중국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수학 체계인 이런 명리학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뭐 중국에 제가 특히 그쪽의 그 텍스트 그 고전을 주해서 낸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일, 좀 갈목할 만한 일이거든요. 네. 제가 차분하게 제 자랑 잘하죠, 그죠? 근데 뭐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역학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를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를 모른다면 차라리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부산에서는 좀 많이 모르셨어요. 우리 아나운서도 저 잘 모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향인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온 이유가 한 3년 정도 거주했는데, 이 부산에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쉽게 철학관도 제일 많고, 네. 역학 동호인들도 제일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란 때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북한 이제 이북에 이제 술사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용도다리 쪽에서 이제 이런 일종의 점술타운 같은 걸 형성하면서 내려왔고 네. 또 이제 토착 이제 그런 학자나 이제 술사들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주 저변은 넓고 관심도 많고 동문들도 많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타 지역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인식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 수준은 좀 낮은 편이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학문에 대한 어떤 좀 새로운 그런 좀 문학, 좀 컬처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진앙지로 제가 부산에서 좀 활동하고 이러면서 좀 무브먼트 하고 싶어서 제가 좀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랑이라면 자랑이 같고 네.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제자도 또 많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나 맞습니다. 되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명리는 지적 사치라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이든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의외로. 그래서 아마 취미 수준을 따지면은 승마보다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집계 문화, 제가 이제 원래 학교에서도 좀 가르쳤고, 네.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종교 분야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집계 문화들을 이제 자세히 된 집계 문화들만 제가 거의 한 500~600명 이렇게 부산에만도 지금 한 150명 이상 제가 집계 문화 많이 네. 가르쳤습니다. 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많습니다. 거죠. 그러면 보면 대통령 선거 당락, 미국의 다우지수, 코스피 지수까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연 미래가 예측 가능하냐? 여기는 어떻게 미래를 아느냐 사람이 이런 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호킹 같은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 다만 방정식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예측의 논리는 수에 있다고요, 수. 네. 그러니까 이제 수를 반복하면서 예측하는데,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면은 예측이 가능한 영역도 있고,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몹시 추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아직 좀 추운데, 우리가 지금부터 한 6개월 지나면은 좀 더 따뜻해지고 더워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12월이 되면 추워지고, 또 내년 6월 또 내후년 6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이제 한난이 교차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경험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2진법이라는 숫자 체계, 반복 숫자 체계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60진법 체계, 60진법 체계를 이렇게 연월 일시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1953년도도 계산년이고 또 60년 지나 올해도 계산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와 이의 연관성을 반복 숫자 체계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일례로 이런 겁니다. 2000년도에 영어로 이렇게 지원되는 화교들이 이제 하는 영어로 지원되는 그런 이제 어스트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점성술 사이트에서
2001년도 미국의 환란을 하나같이 다 예고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 하여튼 대재앙이 일어난다라고 예고하고 있었는데, 네. 그 1941년, 그러니까 60년 전에 그 펄하버 이제 진주만 기습 공습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기습 타격을 받은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신상현이 2011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대재앙을 예고했다고요. 그래서 그 9.16 테러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할 때 주식 뭐 이거 이제 제가 그 주가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제 저 뭐 그 딜러 생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증권가에서 제가 이제 분석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과거 60년 전에도 똑같은 일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서양 수식책으로 우리 아라비아 숫자를 쭉 이렇게 무제한으로 나열하면 알 수 없지만 우리 팔자를 소위 세운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60갑자를 만들면은 동일한 그런 트렌드가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센터페이 뭐 인공지능 연구소라든지 뭐 예전에 메릴린치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엄청난 그런 그 투자를 하고 그 석학들을 모아서 예측하지만 보통 트렌드 같은 거 추세를 우리 예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뭐 그 이런 동양 수락의 이런 어떤 기본 재료 가지고 내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얼마간의 그런 효용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명리학자고 또 세칭 또 뭐 역술인으로 이렇게 불리지만 저는 이런 미래 그 예측 비즈니스는 굉장히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국부에 이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슈퍼 콘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과거 제 자업하고 별로 연동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에서 연동되지 않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자부하고 또 제 나름대로 좀 시도했는데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시 제가 다시 백투더 베이직하는 기분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 뭐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성장하고 해서 그 뭐 그런 그 벤처로 돈도 좀 벌어보고 또 이렇게 좀 교만하게 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좀 뉴욕에 이제 뭐 월가로 진출해서 제가 그 다음에 어스트롤로지 펀드 사들 많습니다. 네. 그 정성술로 실제로 주가를 있나요? 내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게 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기술적 분석보다 더 우리가 적중률이 높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뭐 60갑자가 있으니까 60갑자가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패기 있게 나갔다가 뭐 별로 성과 못 내고 좀 망신당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수를 하게 되고 다시 좀 피드백한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60갑자 이론으로 미래가 그럼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60갑자라는 건 그 보세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간, 10진법, 그 다음에 이제 12진법, 이 이제 최소 공배수가 60진법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경제 공부하면은 보통 그 지글라르 사이클이라는 거 이제 공부하는데 그 5년 주기,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그 세계 경기가 이제 상승하고 5년 경기로 이렇게 하강 추세를 이렇게 계속 그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10진법 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그 끝자리가 이제 3이 될 때 사서 그 8이 될 때 이렇게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10진법 체계로 그렇지만 매년에 그 3년이 붙는 해는 개년이에요, 개년. 다불경전 무기경신인데 이러면. 그리고 뭐 그 8년도는 무년이에요. 그래서 개년에 사서 무년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진법 이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60진법 체계를 아주 그 일반 민간에서도 친숙하게 썼다고요. 거기다가 그 해뿐만이 아니라 머리주식까지 전부 다 60갑자로 이렇게 반복되는 주식체계를 썼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짚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군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미신이라고 좀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역술인만 30만이 넘는 걸 보면 굉장히 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역술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 역학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술 비즈니스도 그 굉장히 그 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 않아요. 마켓이. 보통 이제 지금 현재 대강 한 4조 정도 규모로 추산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이게 미신이다, 과학이다, 뭐 제가 우길 거 없고, 이런 데 대한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게 뭐 참고할 만한 것도 있고, 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데, 그거는 겪어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그냥 생년월시 이렇게 한번 노출할 그럴 인연이 되면은, 그 미신의 그 미음자도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면 안다고요, 예. 네. 그럴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고요. 또 부산에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부산 경남 시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예.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제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학업적인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명리에는 이렇게 개운이라는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피흉치길이라 그래서, 흉한 것은 이제 피하고, 길한 것을 구하고, 또 이런 벽사해서 나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갖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리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그냥 나쁜 거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나쁜 것을 내가 이렇게 이제 당했을 때, 이것으로서 내가 나쁜 것을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 당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이렇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리에는 이런 힐링의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60년 전 계사년에 부산이 피난민들의 진짜 힐링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마침 이제 올해 계사년이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컨텐츠로 좀 이렇게 감흥을 주고 감화를 주는 그런 무브먼트가 부산에서 일어날 건데, 그게 한 부분 정도 제가 한번 역할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명리에서 좋은 점만을 취해서 명리로 힐링하는 명리학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행운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깃든다는 말이 있죠. 행운이 온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치열하게 준비하는 과정,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계산은 한 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행운을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또 지혜롭게 맞이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정의 파워토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